여러분, 혹시 토마토를 심을 때 그냥 땅에 작은 구멍을 파고 모종을 쏙 넣기만 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토마토의 무한한 잠재력을 흙으로 덮어버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정말 자주 먹고 사랑하는 작물, 토마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 재배는 아주 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수확철이 되면 옆집 텃밭의 토마토는 주렁주렁 열리는데 내 토마토는 왜 비실비실할까 고민해 본 적 있으시죠? 놀랍게도 그 차이는 모종을 심는 바로 그 첫날 결정됩니다. 2026년 새롭게 텃밭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아주 특별한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토마토 심을 때 절대 피해야 할 치명적인 실수들을 파헤쳐 볼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왜 내 토마토 농사가 아쉬웠는지 무릎을 탁 치며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텃밭을 붉은 보석으로 가득 채울 준비 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실수들을 알아보기 전에 토마토라는 친구의 출신 성분을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토마토의 고향은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입니다. 덥고 건조하며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아주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은 강인한 녀석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토마토를 너무 곱게만 키우려고 합니다. 마치 야생의 늑대를 데려다가 온실 속 화초처럼 다루는 셈입니다. 2026년 현재 우리가 심는 토마토 모종들은 개량을 거쳐 맛과 크기는 훌륭해졌지만 그들의 피 속에는 여전히 거친 환경을 이겨내는 생존 본능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능을 억누르는 대신 활짝 꽃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토마토가 진정으로 원하는 흙의 온도, 물의 양, 그리고 이웃 식물들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재배의 첫걸음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고 있는 뼈아픈 실수 8가지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갈 실수는 바로 모종을 너무 얕게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 모종을 사오면 보통 어떻게 심으시나요? 화분에서 꺼낸 흙의 높이와 텃밭 흙의 높이를 딱 맞춰서 심는 것이 상식이죠. 나무나 다른 꽃들은 그렇게 심는 것이 100% 맞습니다. 하지만 토마토에게 이 상식을 적용하면 아주 큰일이 납니다. 토마토 줄기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솜털처럼 뽀송뽀송하게 나 있는 하얀 잔털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놀랍게도 이 털들은 단순한 털이 아닙니다. 흙과 만나면 언제든지 뿌리로 변신할 준비를 마친 예비 뿌리들입니다. 이것을 부정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모종을 화분 높이에 맞춰 얕게 심으면 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뿌리들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말라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야 할 미신이 있습니다. 토마토 줄기를 흙에 묻으면 썩는다는 생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줄기의 절반, 심지어 3분의 2까지 흙에 푹 묻어주셔야 합니다. 마치 겨울에 두꺼운 패딩을 입듯 흙 이불을 깊게 덮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깊게 심어진 토마토는 땅속 깊은 곳에서 사방으로 거대한 뿌리망을 형성합니다. 비유하자면 얕게 심은 토마토가 얇은 기둥 하나로 버티는 텐트라면 깊게 심은 토마토는 튼튼한 콘크리트 기초를 다진 빌딩과 같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고 가뭄이 와도 땅속 깊은 곳의 수분을 빨아올려 거뜬히 버텨냅니다. 만약 땅을 깊게 파기 힘들다면 모종을 눕혀서 심는 방법도 있습니다. 줄기를 흙 표면과 평행하게 눕히고 흙을 덮어주면 태양열을 듬뿍 받은 따뜻한 표층토에서 어마어마한 잔뿌리들이 폭발적으로 자라납니다. 2026년에는 꼭 토마토의 목까지 흙을 덮어보세요. 줄기가 두꺼워지는 속도부터가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달력만 보고 서둘러 모종을 심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텃밭을 가꾸고 싶은 마음에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4월 중순쯤 따뜻한 바람이 불면 기온이 올랐다며 신나게 토마토 모종을 사다 심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도박입니다. 왜냐하면 공기의 온도와 흙의 온도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낮에 입고 있던 외투를 벗을 만큼 날씨가 따뜻해졌다고 해서 땅속까지 따뜻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쁜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까요? 한겨울에 보일러를 틀어 공기는 훈훈한 방이지만 바닥은 아직 얼음장처럼 차가운 방에 맨발로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발이 시려서 온몸이 움츠러들고 감기에 걸리기 십상이겠죠? 토마토도 똑같습니다. 토마토는 기본적으로 열대성 작물이라서 따뜻한 곳을 좋아합니다. 땅속 온도가 섭씨 15도 이하일 때 모종을 심으면 토마토 뿌리는 얼음장 같은 흙 속에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흙에 갇힌 토마토는 성장을 멈춰버리고 심지어 잎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것은 차가운 온도 때문에 흙 속에 있는 인산이라는 필수 영양소를 전혀 흡수하지 못해서 생기는 영양실조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보라색 잎을 보고 병에 걸렸다고 오해해서 약을 치기도 하는데 사실은 춥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달력의 날짜나 낮의 기온에 속지 마세요. 토마토를 심기 가장 좋은 타이밍은 낮 기온이 아니라 밤 기온이 섭씨 10도 이상으로 꾸준히 유지될 때입니다. 정 불안하시다면 흙에 온도계를 꽂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며칠 늦게 심는다고 해서 수확이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흙에 심은 토마토는 차가운 흙에서 고생하던 토마토를 순식간에 추월하여 훨씬 더 크고 달콤한 열매를 맺어줄 것입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흙이 충분히 데워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여유. 그것이 진정한 농부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욕심을 부려 모종을 너무 빽빽하게 심는 것입니다. 텃밭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수확은 많이 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30cm도 안 되는 간격으로 토마토를 다닥다닥 심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토마토에게 지옥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여름 찜통더위에 에어컨도 고장난 만원 지하철에 갇혀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숨이 턱턱 막히고 옆 사람과 부딪혀 불쾌지수가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토마토에게 빽빽한 간격은 바로 이 만원 지하철과 똑같습니다. 토마토 잎사귀들은 자라면서 엄청난 부피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잎들이 서로 겹치고 엉키면 그 사이로 바람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침 이슬이나 비를 맞은 잎사귀들이 마르지 않고 항상 축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덥고 축축한 환경은 모든 곰팡이와 병해충이 가장 사랑하는 완벽한 놀이터입니다. 역병, 잎 곰팡이병 등 토마토 농사를 한 방에 끝내버리는 무서운 병들이 바로 이 통풍불량에서 시작됩니다. 흔히 잎을 많이 남겨두어야 광합성을 많이 해서 열매가 커진다고 믿는 미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겹쳐서 햇빛을 받지 못하는 그늘진 잎들은 오히려 영양분만 도둑질하는 혹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2026년의 똑똑한 재배법은 바로 과감한 거리두기입니다. 토마토 사이의 간격은 최소 60cm에서 80cm까지 넓게 띄워주셔야 합니다. 처음 모종을 심을 때는 휑해 보여서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만 지나도 그 넓은 공간이 꽉 차는 마법을 보게 되실 겁니다. 넓은 간격은 시원한 바람길을 열어주고 모든 잎사귀가 골고루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극대화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모종 10개를 빽빽하게 심은 것보다 5개를 넓게 심은 것이 병 없이 훨씬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는 비결이 됩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실수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바로 궁합이 맞지 않는 식물을 이웃으로 심는 것입니다. 텃밭을 가꾸다 보면 여러 가지 작물을 오밀조밀 모아서 심게 되죠. 많은 분들이 식물들은 다 착하고 평화로워서 아무거나 옆에 심어도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낭만적인 착각입니다. 식물 세계에도 철천지 원수 같은 앙숙들이 존재하거든요. 토마토를 심을 때 절대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할 최악의 이웃이 있습니다. 바로 감자입니다. 토마토와 감자를 나란히 심는 것은 마치 응원하는 팀이 다른 2명의 열성 스포츠팬을
좁은 방에 가둬놓는 것과 같이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자와 토마토는 놀랍게도 같은 가지과에 속하는 사촌지간입니다. 핏줄이 같다는 것은 좋아하는 양분도 같고 걸리는 질병도 똑같다는 뜻입니다. 특히 여름철 장마 기간에 찾아오는 무시무시한 불청객, 감자 역병이라는 곰팡이병이 있습니다. 감자밭에 이 역병이 돌기 시작하면 바로 옆에 있는 토마토밭으로는 순식간에 불길처럼 번져나갑니다. 두 작물이 서로 병을 주고받으며 공멸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회향이라는 허브 식물도 토마토 옆에 심으면 안 됩니다. 회향은 토마토의 성장을 억제하는 독특한 화학물질을 뿌리에서 뿜어냅니다. 그렇다면 토마토의 베스트 프렌드는 누구일까요? 바로 바질과 메리골드입니다. 토마토 옆에 바질을 심으면 해충을 쫓아주는 효과가 있고 토마토의 풍미를 더욱 좋게 만들어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메리골드 역시 흙 속에 있는 나쁜 선충들을 쫓아내는 든든한 경호원 역할을 해줍니다. 2026년에 텃밭을 설계하실 때는 식물들 사이의 궁합을 꼭 확인해 보세요. 나쁜 이웃은 멀리 떼어놓고 좋은 이웃과 짝을 지어주는 것만으로도 농약 없이 건강한 텃밭을 가꾸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5번째 실수는 모종을 심을 때 비료, 특히 질소 비료를 너무 많이 듬뿍 주는 것입니다. 어린 자식을 잘 먹이고 싶은 부모의 마음처럼 어린 모종에게 영양분을 잔뜩 주면 쑥쑥 크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종을 심는 구덩이에 화학 비료를 한 움큼씩 집어넣거나 퇴비를 산처럼 쌓아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토마토를 병들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질소 성분이 많은 비료를 초반에 과다하게 주면 아주 기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줄기는 사람 팔뚝만큼 두꺼워지고 잎사귀는 정글의 식물처럼 거대해집니다. 멀리서 보면 아주 건강하고 농사가 잘 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막상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야 할 시기가 오면 열매는 달리지 않고 잎만 무성하게 자라는 영양생장 과다 현상에 빠지게 됩니다. 알기 쉽게 비유해 볼까요? 근육을 키운다며 단백질 보충제만 잔뜩 먹고 팔뚝만 무지막지하게 키웠는데 정작 뛸 수 있는 체력이나 심장 근육은 전혀 없는 겉보기만 번지르르한 보디빌더를 상상해 보세요. 토마토도 똑같습니다. 질소만 배부르게 먹은 토마토는 자손을 번식시킬 생각, 즉 열매를 맺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몸집만 키우며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죠. 게다가 질소가 너무 많으면 칼슘 같은 다른 중요한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 결과 어렵게 열린 토마토의 밑부분이 까맣게 썩어 들어가는 배꼽 썩은 뻐문 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토마토 모종을 심을 때는 척박하다 싶을 정도로 비료를 적게 주거나 잘 숙성된 퇴비만 약간 섞어주는 것이 정답입니다. 배가 조금 고파야 뿌리를 깊게 내리고 스스로 살기를 찾습니다. 본격적인 비료는 첫 번째 꽃송이에 작은 토마토가 맺히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조금씩 나누어 주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6번째 실수는 모종을 심고 나서 물을 대충, 찔끔 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종을 흙에 덮은 후 물뿌리개로 잎사귀 위로 물을 샤워시키듯 가볍게 뿌려주고 끝냅니다. 겉보기에 흙이 촉촉해 보이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 얕은 물주기가 토마토 뿌리에게는 치명적인 쇼크를 가져다 줍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사를 하느라 짐을 옮기느라 땀을 뻘뻘 흘리고 목이 타들어가는데 누군가 물을 주겠다며 얼굴에 분무기로 물을 몇 번 뿌리고 마는 것과 같습니다. 모종은 좁은 화분에서 넓은 땅으로 옮겨가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뿌리 깊은 곳까지 닿는 충분한 수분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전문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자리 잡기입니다. 모종을 심고 흙을 덮으면 우리가 아무리 꼭꼭 눌러주더라도 흙과 뿌리 사이에는 미세한 공기주머니들이 생깁니다. 이 빈 공간에 뿌리가 노출되면 금방 말라 죽게 됩니다. 이 공기주머니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물을 흠뻑 주는 것입니다. 모종을 심을 때는 구덩이에 먼저 물을 가득 채워 수영장을 만들어 주세요.
그 물이 흙으로 다 스며들고 나면 모종을 얹고 흙을 덮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위에 물을 천천히 아주 듬뿍 주어야 합니다. 물이 흙 속으로 깊게 스며들면서 흙 입자들을 뿌리 쪽으로 착 밀착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야 뿌리가 새집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바로 물을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잎사귀에 물을 뿌리는 얕은 물주기는 겉흙만 적셔서 뿌리가 밑으로 뻗지 않고 위로만 맴돌게 만듭니다. 가뭄에 약한 허약한 토마토를 만드는 지름길이죠. 모종을 심는 첫날, 물은 잎이 아니라 뿌리를 향해 땅이 꿀떡꿀떡 삼킬 때까지 깊고 넉넉하게 주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실수는 지지대를 나중에 세우는 것입니다. 모종을 심을 때 토마토는 기껏해야 손바닥만한 크기입니다. 아주 귀엽고 앙증맞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은 작으니까 나중에 키가 쑥쑥 크고 쓰러질 것 같을 때 튼튼한 지지대를 꽂아줘야겠다고 미루게 됩니다. 언뜻 들으면 아주 합리적인 생각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집을 다 지어놓고 나중에 벽을 뚫어 기둥을 박아 넣겠다는 것과 똑같은 끔찍한 실수입니다. 토마토 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넓게 흙 속으로 퍼져나갑니다. 모종을 심고 불과 일주일만 지나도 주변 흙 속은 가느다란 잔뿌리들로 꽉 차게 됩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토마토 키가 훌쩍 컸을 때 옆에 굵은 막대기나 지지대를 푹 하고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땅속에서는 뿌리들이 무참하게 찢기고 잘려나가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식물은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는 생명줄을 잃고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회복하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지지대는 반드시 모종을 심는 날 혹은 모종을 심기 직전에 미리 세워두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맨땅 땅에 지지대부터 박아두고 그 옆에 모종을 살포시 심는 것이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뿌리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지지대를 피해가거나 감싸며 자라기 때문에 상처를 입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초기에 부는 강퉁으로부터 어린 모종이 꺾이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켜주는 방패 역할도 해줍니다. 귀찮다고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토마토 농사에서 지지대는 모종과 영혼의 단짝처럼 한날 한시에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8번째 실수는 바로 이어짓기, 즉 작년에 토마토를 심었던 바로 그 자리에 올해 또 토마토를 심는 것입니다. 텃밭을 가꾸다 보면 햇빛이 제일 잘 드는 명당 자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 자리를 토마토 전용 구역으로 지정하고 심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작년에 거기서 농사가 잘 됐으니까 올해도 잘 될 거라는 굳은 믿음 때문이죠. 하지만 흙의 입장에서 이것은 지독한 고문입니다. 비유를 해볼까요? 여러분이 매일 밤 잠을 자는 침대 시트를 1년 내내 한 번도 빨지 않고 계속 덮고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땀과 각질이 쌓이고 온갖 세균과 진드기가 번식해서 결국 피부병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흙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마토를 비롯한 가직과 작물들은 흙 속에 특정 영양소만 편식해서 쏙쏙 빨아먹습니다. 그 자리에 또 토마토를 심으면 영양실조에 걸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병해충입니다. 작년에 토마토를 괴롭혔던 시드름병 곰팡이 포자나 뿌리혹 선충 같은 무서운 적들은 겨울이 와도 죽지 않습니다. 흙 속에 조용히 숨어서 봄이 오기만을, 그리고 맛있는 토마토 뿌리가 다시 내려오기만을 군침을 흘리며 기다리고 있죠. 봄에 멋모르고 같은 자리에 모종을 심는 순간 굶주린 병해충들에게 성대한 만찬을 차려주는 꼴이 됩니다. 이것을 농업용어로 연작장애라고 부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윤작, 즉 돌려짓기입니다. 2026년에는 작년에 토마토나 고추, 감자, 가지를 심었던 자리에는 절대 토마토를 심지 마세요. 최소 3년에서 4년은 다른 작물, 예를 들어 상추나 콩, 옥수수 같은 전혀 다른 가족의 식물들에게
그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밭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심는 귀찮음이 흙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약 한 번 치지 않고도 싱싱한 토마토를 얻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토마토 농사를 망치는 8가지 치명적인 실수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아마 영상을 보시면서 아차, 내가 작년에 저랬는데 하며 무릎을 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토마토를 사랑하는 마음에 얕게 심고 따뜻한 바람에 속아 일찍 심고 배불리 먹으라고 비료를 잔뜩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행동들이 사실은 토마토의 야생성과 생존 본능을 꺾어버리는 독이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토마토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강인한 식물입니다. 줄기를 땅속 깊숙이 묻어주고 흙이 충분히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려주며 적당한 배고픔과 넓은 공간을 허락할 때 그들은 비로소 붉고 탐스러운 보석 같은 열매로 우리에게 보답합니다. 오늘 배운 이 비밀들을 2026년 텃밭에 꼭 적용해보세요. 작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수확의 기쁨을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소개한 8가지 실수 중에서 여러분이 과거에 가장 많이 했던 혹은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본 실수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재미있는 경험담이나 오늘 배운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소통하고 배우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풍성하고 행복한 토마토 농사 되시기를 응원합니다.